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우리는 유연해지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다리를 찢어보기도 하고요. 그때 비명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이 고여도 이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유연성은 늘 제자리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유연해지기 위해서 몸을 힘으로 억지로 누를 때가 많은데요. 그것도 공감하는 게 관절을 뺐다가 꽂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관절이 헐렁해질 때까지, 뼈가 삐걱거린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스트레칭을 몰아붙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그 생각을 빼고서도, 제외하고서도 이게 사실 약과고요. 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이 오히려 유연성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를 뻣뻣하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자주, 많이, 강하게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야만 스트레칭이 효과가 있다고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과학적으로 살펴볼 이 스트레칭은요, 어둠 속을 좀 헤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과학적인 기준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등불을 하나 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유연성 준비하다가 다치는 학생들이 많고요. 평생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좀 무지성적인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요, 우리 몸에 진짜 나타나는 스트레칭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일반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가장 많이 심하게 실수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스트레칭 해야 되냐는 문제인데요. 일단 밀당 없이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찢어질 듯한 통증을 이제 100%라고 둔다면 거기서 한참 떨어진 50%에서 75% 강도만으로 유연성 훈련을 하셔도 충분히 스트레칭으로 여러분 유연성이 개선됩니다. 믿기지가 않죠. 이 이유는 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방어 기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자극이 발생되는 순간 이 척수와 뇌는 이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뼈랑 관절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장반사라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전이 발동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근육이 늘어나려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수축되려고 하면 이게 반대잖아요. 근데 소름 돋는 거는 이거는 스트레칭하고 있는 주동근뿐만 아니라 기랑근이고 할 거 없이 한꺼번에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몸은 늘어나지 말라고 멈추면서 이 애쓰는 상태에 봉착하게 되고 그걸 억지로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통증은 좀 더 많이 발생되고 그 통증이 또 몸을 더 수축시키고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통증이라는 위험 신호 자체를 뇌에 입력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유연성 증가 스트레칭이구나, 이렇게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채 스트레칭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 뇌는 안심하고 이완에 대한 명령을 더 쉽게 내려주니까 유연성이 더 빨리 증가되는 거고요. 신기하게 들려도 실제로 이제 몸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꼭 배우고 지나가는 필수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통증에는 뇌가 근육을 더 단단하게 잠궈버리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느린 호흡과 안정을 시켜야 가동성이 열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는 스트레칭의 그 반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탄성 한계 지점까지 가야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고 계셨을 텐데요. 오히려 반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할수록 불편해지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강도를 이제 100%, 통증을 느끼는 강도를 100% 강도로 놓으면요, 불편함 바로 아래 수준인 75%, 그 한참 수준인 50%를 같이 스트레칭을 했을 때 유연성 향상 결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더 심하고 위험한 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게 스트레칭해도 같은 결과를 얻고 약하게 스트레칭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쵸? 최하의 부하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한테 이점인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한 거고. 그래서 일단 관념적으로도 오늘 수치도 얘기해 드릴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되냐면, 세게 해서 같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덜 하고서 같은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가 그 지점을 만들어내야만 훨씬 더 위험한 훈련도 안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세게 누르면 된다라는 관점 자체가 일단 레크레이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지만 아주 높은 퍼포먼스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달팽이 눈 이렇게 딱 만진 적 있으세요? 그러면 눈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신경계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지면 원치 않는 거부감이 반응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은
이 근육을 조직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이 육체 노동으로 보기보다는 이 중추신경계에서 자극 강도에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적응시키는 밀당하는 심리전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 초보자한테 꼭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 통증의 30에서 50% 인장 강도로 아주 편안하게 늘리시면은 충분히 스트레칭에서 유연성 증가가 되고요. 숙련자나 운동선수라면 60에서 85% 정도의 다소 강한 인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 통증이라는 레드 사인이 켜지기 전에 직전까지 단계에서 이 유연성 훈련이 항상 진행되어야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핵심 메커니즘은 모두 신경계의 위급 상황이라는 사실이 켜지기 전에 안전하고 편안한 인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아마 기준이 없어서 가장 많이 방황했던 질문 중에 하나일 건데요. 선생님, 도대체 몇 초를 스트레칭 해야 될까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1번 질문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논문이 밝혀낸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요, 단일 스트레칭을 한쪽 할 때 5초씩 깔짝하는 것보다 30초에서 60초 정도 지그시 버티는 수동적 능동적 스트레칭이 가동 범위 향상에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초 하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30초에서 60초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운동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몸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10초 하고 10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유연성 증가는 없기는 힘들고 내가 얻어진 유연성을 유지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0초에서 60초씩 길게 스트레칭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30초를 한 번에 하기보다 이걸 또 쪼개요. 10초씩 근육마다 루틴을 짜서 3라운드를 도는 거예요. 그럼 30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0초에서 60초 정도를 근육 그룹당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시야를 쭉 늘려서 한 주에 몇 회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고 이제 과학이 말하고 있을까요? 네, 요게 좀 포인트인데, 각 근육 그룹당 일주일에 최소 누적 시간 총 5분을 찾아내면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금 황금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다 그러면 1분을 스트레칭 한다면 주에 5회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초, 그러니까 한 번에 30초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을 스트레칭하면 1분이잖아요. 그러면 주 5회 스트레칭을 하면 한 주에 5분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누적 시간을 5분을 만드는 건데 이제 5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 2회에서 주 5회까지 쭉 비교하면서 5분 이상의 스트레칭을 비교했을 때 유연성 증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인드 세팅을 계속 해드리는 건데요. 많이 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는 위험할 수 있고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무조건 세게 해서 같은 결과를 얻은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안전하게 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까가 하이 퍼포먼스에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해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운동을 하루 이틀 할 거면 괜찮죠. 근데 이거를 몇 년을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세게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쪽을 찾아내는 게 저희 이슈라는 그 관념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희소식도 있습니다. 유연성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얻어낸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요, 주 1회만 스트레칭을 하셔도 이 고생해서 늘려놓은 이 유연성 가동 범위는 도망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저는 제가 활동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이 이미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디가 다쳐서 뭐 깁스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뭐 이렇지 않으나 가동 범위 줄어들 일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유연성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하면 이 유연성이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처음에 영토를 확장할 때가 힘들지 그 위에 세워놓은 이 성을 지켜내는 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을 넓힐 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유지는 훨씬 쉽다는 거에 동기부여가 좀 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꿀팁 하나 드릴 건데요. 한 주에 5분 너무 길잖아요. 맞죠? 이거 길어요. 근육 한 그룹당 5분 엄청 길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좀 핵심 팁입니다. 상위 1%가 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파트가 비법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연성에 필요한 이 운동 있잖아요. 그게 근력 운동을 할 때 애초에 넓은 가동 범위의 운동을 선택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칭이 자극되니까 여러분들 유연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반경이 큰 이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무브먼트 트레이닝 뭐 이런 근력 운동을 메인 운동으로 삼으시면은 움직임을 연습하는 그 시간 자체의 유연성도 개선되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죠. 협응도 빨라지죠. 뭐 반사신경도 좋아지죠.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근력 운동에서 근육만 자극되는데 누구는 근력 운동하면서 밸런스 트레이닝하고 근력 운동하면서 유연성 트레이닝하고 근력 운동하면서 반사신경 트레이닝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근력 운동이 가동 범위가 넓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근력 운동에 이미 많은 유연성 운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균형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유연성을 가져가시면 다른 운동 성분들도 내가 더 복합적으로 쉽게 단단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을 붙잡고 있기에 선수들은 너무 좋은 훈련들이 많고 그 훈련할 시간이 없고요. 매일 스트레칭 하기에는 우리 하루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더 좋고 재밌는 훈련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훨씬 더 다양한 동작들로 트레이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뜻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운동들이 동작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꽉꽉 누르려고 최대한 적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몇 초를 스트레칭 해야 되냐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각 근육 그룹당 한 주에 5분을 기준으로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다고 하면 유연성이 포함된 복합적인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칭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넓은 근력 운동이든 가동 범위가 넓은 체조식 운동이든 무브먼트든 뭐 무용을 배우든 춤을 추든 뭐 격투기를 배우든 뭐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넓은 운동을 하시면 유연해질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주의사항이랑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질문들 몇 개 제가 남겨놓으려고 하는데요. 몇 시에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면 뇌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바로 늦은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늦은 저녁에 온도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몸도 훨씬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통증 없이 스트레칭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귀에 딱지가 않듯이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높아지면 조직은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유연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손상도 없어요.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가동 범위의 길이를 통증 없이 안전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이미 풀려있는 저녁 시간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에서 5년 정도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할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이 시간 같은 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차이는 되게 미미한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냥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시간에 억지로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하는 거에 대한 효과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내가 했을 때 어떤 시간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시켜보면 초보자분들이 가끔 오해 은근히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좀 웃긴 실수인데요. 최대 인장력 50%랑 내가 찢을 수 있는 최대 각도의 50%를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인장 강도의 50%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접는 게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면 50% 접는 스트레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다가 느끼는 이 압박감, 통증이라고 되기 전에 그 선에서 더 이상 못 가겠는데 100% 노력할 수 있는 거에서 50만 하라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 인장력,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나한테 보이는 동작의 50%가 아니라 내 몸 내부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통증으로 변하기 전에 50% 직전에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은 불편함, 통증 직전의 요 상태, 요 기준을 절대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남이 만들어 놓은 이 동작으로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전문자분들도 그렇고 처음 이제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초를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최초의 한 10초 정도는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근육 안에 수분 같은 성분들이 재배열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10초는 사실 훨씬 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시루동을 걸어주고요. 그렇게 재배열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20초, 30초 한다고 했으면 첫 10초는 그렇게 살살하고 나머지 20초는 내가 예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강도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이점이 생기냐면 오늘 주제가 통증이었잖아요.
내가 자극을 덜 받으니까 유연성은 하이패스로 얻어지고요. 스트레칭을 할 때 느껴지는 이 체감되는 느낌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제가 이거 들으면 아 그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리를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저도 운동을 처음 막 공부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오늘 키워드였던 통증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30초를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첫 30초 중에 첫 10초는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고 나머지 20초를 원래 하던 대로 좀 묵직하게 스트레칭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이 실전 비법서고요. 많이 몸을 써본 사람들만이 많이 몸을 다뤄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장기적인 유지와 이 개선율을 함께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 잘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첫 번째, 강도는 통증 직전에 50% 힘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찢는 거 보고 따라 찢지 마시고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이 비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근육을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장 반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늘리려는 이 시도가 가동성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30에서 50% 강도로 충분하고요. 숙련자분들도 이제 85%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장력 유지하는 게 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당 누적 5분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한 번 찢을 때 이제 5초씩 하지 말고 한 동작에 30초, 60초씩 길게 가져가 보시고요. 10초씩 여러 번 하는 거를 저는 하고 있고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누적 시간을 5분을 기준으로 주에 2회부터 주 5회까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당 주 5분을 채우면 되는데 선생님 주 5분 어떻게 채워요? 기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브먼트 범위가 넓은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에서도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면 그게 스트레칭을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요. 운동 선수든 일반인이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트레이닝 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연성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는 주 1회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히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기부여 좀 되셔가지고 유연성 내가 필요한 만큼 얻어내는데 좀 노력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0초 스트레칭을 하실 때 제가 그냥 꿀팁으로 드렸던 것들이 10초 스트레칭 살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초 스트레칭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첫 스트레칭은 거의 수분이 재배열되는 거라서 그 시간을 주는 거고요. 20초 동안은 내가 원래 하던 유연성 강도로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 통증도 줄어들고 유연성 증가도 훨씬 빠르실 이 실전 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진정성 있는 좀 깊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발명된 이 치구기 아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조상들이 이 치구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심심해서 이 비의 양을 재보려고 만든 게 아니겠죠. 작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해두면 그 다음 해에 홍수가 올지 뭐 이런 걸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뭐 1년 쌓였다, 5년 쌓였다, 10년 쌓였다, 50년 쌓였다, 100년 쌓였다 이러면 예측이 점점 정교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이 수많은 논문과 메타 분석들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사실 이 운동과학이라는 분야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단 한 장의 연구 논문을 보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 엄청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그 메타 분석 결과조차도 사실 통계에 대한 평균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몸이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통계를 평균치를 만들면서 이 생략되는 이 자료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해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체형도 신경계 예민함도 전부 다 다른데 종합해보니 이 정도 하니까 되더라를 낸 거예요, 결론은. 근데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학을 왜 배웠을까요? 헤매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게 엄청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으로 세팅해 놓은 이 시간들 있잖아요. 아까 주당 5분을 모은다는 거든지 뭐 5초보단 30초가 낫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하셔서 50%를 강도를 말했는데 내가 느꼈을 땐 40% 정도 힘으로 해도 이게 잘 유연성이 늘어나는구나. 주에 5분보다 주에 3분만 채워도 가동 범위가 잘 늘어나는데 그럼 3분 하는 게 이득이잖아. 이런 걸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이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이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남들이 만든 데이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제발.
그 무지성으로 고통을 참는 것도 미련한데요. 지식을 맹신해가지고 내 몸을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과학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 몸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서 계속 배워나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더욱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체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